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자, 일단 가정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토익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막 엄청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일단 가정법이. 그래서 토익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출제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좀 오늘 같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크게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법 과거가 있어요. 가정법 과거. 근데 얘는 가정법 과거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해석을 현재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해석을 과거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해석을 현재로 하기 때문에 얘는 현재 시제라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 해석을 과거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과거로 하라는 얘기니까 잘못 말했습니다. 해석이 아니라 과거 시제. 과거 시제로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가정법 과거와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합치는 혼합가정법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해석이 혼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앞에는 헤드 PP가 나와서 과거지만 뒤에는 현재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뒤에 뭐 today나 그 다음에 now와 같은 글자들 있지. 같은 시간 표현들. 얘네들이 무조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틀에서 거의 대부분 굉장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가정법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는 약간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현실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때, 이렇게 써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가정법 과거가 있어요. 그럼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if 주어 다음에 첫 번째는 과거 동사가 나와줘요. 일단 첫 번째는 자 특히 그냥 일반적으로 과거형 동사가 나와주고 두 번째는 were가 나와줍니다. 특히 여기서 시험지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was 있죠. was는 절대 쓸 수 없어요. was는 이 부분 시험지 굉장히 잘 나오니까 알아놓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was는 절대로 쓸 수 있다 없다. was는 무조건 절대로 쓸 수가 없다. 이게 일단 시험지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주절이 나와주죠. 그럼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그 다음에 might가 나와줘서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오는 형태, 동사 원형이 나오는 형태가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일단 해석을 만약 주어가 과거형 동사 한다면 두 번째 워가 나오면 라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할 텐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가 됩니다. 그러면 뒤에는 어떤 글자랑 많이 붙을 수가 있습니까? 얘네들이 전체 다 과거가 현재로 해석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today나 그 다음에 now와 같은 현재 시간 부사와 현재 부사라고 할게요. 현재 부사와 굉장히 잘 어울릴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좀 머릿속에 알아놓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제가 일단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는 알고 가시는 게 좋고
그러면 잠깐 여기서 예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문법 교재에 이런 예문들이 진짜 많아요. 예, 조금 살짝 뭐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잠깐 보시면 자, 여기서 시험제 출제 포인트가 I가 나와줬죠. 그럼 I가 나와줬으니까 뒤에는 was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가정법에서는 그냥 일단 was는 안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was는 그냥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주어가 뭐 단수냐 복수냐 그딴 거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전부 다 were로만 해석을 해준다. 아니, were로만 써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해석이 뭐냐면 과거 동사가 나왔죠. 근데 해석을 무조건 현재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새 라면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내가 만약에 새 라면 I could fly to you. 당신에게 날아갈 텐데.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어주면 돼요? 날아갈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그럼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은 if 주어 다음에 had pp가 나와줍니다. had pp.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줘요? 똑같이 would, could, should, might가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have pp가 나와줍니다. have pp. 이거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if 주어 다음에 had pp가 나와주고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have pp가 나와주고.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해석을 무조건 과거로 해석해줘야 되겠죠. 방금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줍니까? 만약 주어가 had pp 했다면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주어가 had pp 했다면 주어가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얘는 했을 텐데. 했을 텐데.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석이 무조건 과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 얘네들 다음에는 뭐 yesterday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표현들 있죠? 뭐 last 이런 표현들이 ago 나와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 더 들어드리면 if she had passed 그러면 if she had passed the exam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었다면 그렇게 읽어주면 돼. 했었다면 한다면이 아니라 했었다면 잘못 썼어요. 자, she would have been pleased. 오케이. 그럼 뭐 했다면은 그녀가 시험에 통과를 했었다면 she would have been pleased. 자, 뭐 했을 것입니까? 그녀가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다 보면은 조금 느끼는 게 있죠. 첫 번째 아까 가정법 과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거 완료도 그렇고 만약에 뭐뭐 한다면 또는 만약에 뭐뭐 했었다면은 뭐뭐 할 텐데 또는 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즉 가정법은요 지금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제 나의 소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현재에서 지금 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가정법의 기본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가정법 혼합가정법이죠. 자,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잠이 덜 깼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혼합가정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시험제 출제 포인트는 뭐냐? 혼합가정법. 자,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혼합가정법은 일단 예를 들어서 똑같이 if 주어 다음에 had pp가 나와줍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일단 had pp가 나와줍니다. had pp.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줍니까? 일단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그 다음에 might가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준다? 동사 원형이 나와줍니다. 동사 원형. 이 시험제도 진짜 겁나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주니까 그 다음에는 뒤에 뭐가 나와줄까요? 그 다음에는 자, 혼합가정법은 어쨌든 간에 특성이 가정법 과거 완료와 그 다음에 가정법 현재가 나와주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today나 또는 now가 무조건 들어가 주셔야만 합니다. 이거 시험제 진짜 겁나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만약 주어가 had pp 했다면 시험제 잘 나오죠? 만약 주어가 had pp 했다면 주어가 동사원형 할 텐데 이런 뜻이에요. 할 텐데. 그럼 today 오늘 할 텐데. now 지금 할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자, if he 자, 뭘로 해볼까요? had met her he would be happy.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까지 써줍니까? now. 이런 시간 부사까지 기본적으로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는 had pp가 나와줬어요. 근데 뒤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be. 동사원형이 나와줬죠. 그래서 각각의 특성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시험제 출제 포인트는 뭡니까? 얘는 과거 완료. 잠깐만요.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현재가 되겠지. 가정법 과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돼요? 앞에 있는 특성과 뒤에 있는 특성이 섞여서 얘가 혼합가정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혼합가정법도 꽤 시험지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특성을 알아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가정법 미래가 있거든요. 가정법 미래. 자, 그럼 가정법 미래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if 주어 다음에 일단 첫 번째는 were to가 나와줍니다. were to.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should가 나와주거든요. 잠깐만요. 내가 왜 이렇게 모니터에 쓰면은 글씨를 못 쓰는 것 같지? 자, 일단 첫 번째 were to가 나와줍니다. were to.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should가 나와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주어 다음에는 would, could, should, might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will, can, shall, may. 아이고야. 자, 다시요. may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가 나와줘?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자, 그러면 일단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해석 자체가 만약 주어가 were to가 나와주죠. 또는 should가 나와주지. 둘 다 한다면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둘 다 한다면. 그럼 둘 다 한다면이라고 읽어주는데 were to는 어떤 느낌이냐? 실제로 불가능한 일. 실제로 불가능. 그 다음에 이제 should가 나와주게 되죠. 그럼 should가 나와주게 된다면 얘는 어떤 뜻?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일.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were to는 실제로 진짜 일어나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을 뜻할 때 were to를 써주게 되는 거고 should는 어떤 느낌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때 should를 써줍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여기 were to 있죠. were to. 그죠? 자, 일단 were to가 있고요. 그 다음에 were to는 뭐하고만 쓰일 수가 있냐면 얘네하고만 쓰일 수가 있어요. would, could, should, might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would, could, should, might.
됐죠? 오케이. 자, 그거는 좀 머릿속에 알아놔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should 있죠, should. should는요, 뭐하고 결합할 수가 있냐면, would, could, should, might와 결합할 수 있고, will, can, shall, may하고도 전부 다 결합할 수 있어요. 이해가셨죠? 오케이. 자, 이거 시험지 굉장히 잘 나오니까 좀 반드시 알아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were to는 would, could, should, might. 그 다음에 이제 should는 would, could, should, might도 되고 will, can, shall, may도 전부 다 쓸 수 있다. 자, 그럼 제가 이것도 예문 하나씩만 좀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 if the sea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should가 있고 그 다음에 were to가 나오고 그 다음에 dry up 됐지? 뭐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것만 놓고 일단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should가 있고 그 다음에 were to dry up이 있는데 자, 바다 입장에서 봅시다. 바다. 자, 바다는 뭡니까? 일단 바다는 말라버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바다 자체가. 바다가 마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는 마를 수가 없겠죠. 그지? 자, 그래서 당연히 바다는 마를 수가 없는 상태니까 이때는 뭐가 정답? 월투가 정답이겠죠. 어떻게 바다가 다 말라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if I should 그 다음에 were to pass the exam 나머지는 블라블라. 자, 그러면 if I 다음에 이번에는 pass the exam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뭐 시험은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그래서 시험은 누구나 다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뭐가 정답이에요? should가 정답이겠죠. 그럼 여기서 were to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풀어보시면 돼요? 해석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해석하고. 알겠지?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은 어지간한 것들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잠깐 보시면은 이번에는 좀 특수구문을 좀 같이 우리가 좀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특수구문. 일단 요게 좀 시험지가 간간히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were it not for 잠시만요. 자, 오케이.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were it not for 자, 무슨 뜻입니까? were it not for는 뭐뭐가 없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had it not been for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뭐가 없었다면 오케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의 대부분 가정법 도치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이게 굉장히 좀 실제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 다음에 were not for가 나와준다면 똑같이 would 그 다음에 could should 그 다음에 might가 나와주고 나서 동사 원형을 그 다음에 이제 had it not been for가 나와주면 주어 다음에 똑같이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줍니까? have pp를 써주셔야 돼요. have pp.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had it not been for your advice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충고가 없었다면 그런 뜻이에요.
이해 갔죠? 오케이. 이거 시험지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알아놔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 원래는 if가 있어요.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여기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if it had not been for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if를 생략을 해줘요. 그럼 if를 생략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if를 생략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도치가 발생합니다. 알겠지? if를 생략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발생합니까? 도치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도치가 발생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were 됐죠? wer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had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had랑 were가 앞으로 갑니다. had랑 were랑 그래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were부터 출발하고 두 번째는 had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것도 보지 않으셨나요? should로 먼저 출발하는 거. 뭐 should we 어쩌고 저쩌고 가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나 있는 문장. 마침표로 끝나 있는 문장을 보셨을 겁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잠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should로 출발했는데 얘가 마침표로 안 끝나네? 아니 물음표로 안 끝나네? 얘는 의문문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있죠. 이런 문장.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should로 먼저 출발을 하게 됐는데 물음표가 아니네. 뭐지? 그럼 마침표인데? 그럼 얘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리고 should는 해야 한다는데? 그럼 우리가 그녀를 만나야 된다.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자, 분명히 이렇게 의문점이 계속해서 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이 should가 무조건 물음표로 끝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물음표로 끝나지 않았다. 그럼 물음표로 끝나지 않고 여기 지금 현재 마침표로 끝났다. 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가정법이구나. 그래서 이때는 요 should를 철자가 틀렸죠. should. 자, 이 should를 반드시 뭘로 해석한다? 얘를 if로 바꿔서 해석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읽어주면 됩니까? 이 should를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녀를 만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좀 가정법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는데 가정법은 그렇게까지 썩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정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썩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데 얘는 어디서 우리가 배우냐면은 그 시제 파트 있죠.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 시간 및 조건의 부사절. 기억나시죠? 시간 및 조건의 부사절. 거기서 if 주어 다음에 절대로 뭐를 쓰지 마라? will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전에 가르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거의 대부분 많이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정법 현재를 따로 배우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특히 조건의 부사절 얘는 사실상 가정법 현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가정법이 아니라 시제 파트에서 will을 쓰지 않는다. 그거를 좀 우리가 배우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따로 논외로 하시고 아까 이제 제가 방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그 부분을 쭉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봐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공부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거 있으면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